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아. 45세. 25년간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죠. 매일 아침 5시 30분 남편 박준혁을 위해 핸드들이 커피를 내립니다.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30평형 펜트하우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5년 만에 벌어진 가장 잔인한 배신과 그보다 더 통쾌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커피 여기 있습니다. 한지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 박준혁의 서재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자 그는 이미 말끔한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턱짓으로 책상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단 한 단어. 그것이 부부의 아침 대화 전부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그 남자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아야, 나 성공하면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믿고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그의 뒷바라지에 전념했죠.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가 지금의 선진산업이 되기까지. 밤낮 없이 공장을 뛰어다니고 거래처 접대에 함께 다니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고 그 모든 시간을 그녀는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그만의 것이 되어버린 건. 아침 식사가 끝나자 박준혁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중요한 미팅 있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네, 알겠어요. 조심히. 응.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텅 빈 집. 고급 가구로 채워진 넓은 거실이지만 지아의 취향이 담긴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일 뿐이었죠. 그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그녀만의 유일한 탈출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1시간 거리. 기장군 외곽에 자리한 희망의 집 요양원. 낡은 마을버스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마다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얼굴에는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죠. 12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 그녀는 이곳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그래. 우리 딸 왔구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딸이라는 단어.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도 박 부회장 부인이 아닌 그냥 지아였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침상을 정리하고 요양원 뒤뜰의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가꾸었죠. 그 시간만큼은 그녀도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요양원장 이순자 원장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여기 오는 게 제일 행복해요, 원장님. 그래도 댁에 가시면 좋은 일만 있으시겠죠? 부회장님이 요즘 사업을 크게 확장하신다면서요. 순간 지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네? 어머, 모르셨어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선진산업이 동남아 쪽에 새로운 공장 3곳을 동시에 착공한다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며칠 전에도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려워. 최악의 경우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 한숨을 푹 쉬면서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데 사업 확장?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 저녁 7시가 넘었지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대구탕과 LA 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일찍 오실지도 몰라. 하지만 시계는 9시, 10시, 11시를 가리켰고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달그락. 혼자 먹는 저녁의 수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어젯밤 늦게 돌아온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관능적인 그녀가 절대 쓰지 않는 향수 냄새. 재킷 안쪽에서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아니야. 잘못 맡은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부부 사이에 가장 나쁜 거라고 스스로에게 늘 다짐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대학생인 딸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아빠 회사 신제품 대박 났다며? 축하 파티 해야지.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에이, 엄마도. 인스타에 다 나왔잖아. 아빠 회사 동남아 진출 성공했다고 증권가에서 난리래. 우리 아빠 완전 대단하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아는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회사가 어렵다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준혁은 급한 출장이 있다며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2박 3일이야. 연락 안 될 수도 있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떠난 후 지아는 텅 빈 집을 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 오늘따라 그곳이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청소라도 해야겠다. 핑계를 대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맨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죠.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닫아야 하나? 하지만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얇은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종. 비밀번호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밀어 올리는 순간 한지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앱의 맨 위. 내 사랑 할인이.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대화 내용들. 자기야, 보고 싶어. 그 아줌마는 아직도 모르지? 키읔키읔 걱정 마. 곧 다 끝나. 조금만 참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 거 맞지? 나 벌써 설레. 당연하지. 우리 둘만의 시간. 지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25년의 헌신. 25년의 믿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배신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가 결국 남편 자신을 파멸시키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을요. 대체 남편의 핸드폰에는 무슨 내용이 더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지아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지아의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25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게 될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배신, 더 치밀한 계획, 그리고 더 잔인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1장부터 시청하시고 오세요. 그래야 이 충격적인 반전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든 한지아.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확인하자.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희망을 비웃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끔찍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자기야, 그 아줌마 표정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어. 키읔키읔. 얼마나 충격받을까? 생각만 해도 짜릿해. 걱정 마, 내 사랑. 완벽한 시나리오 다 짜놨어. 그 여자는 자기 발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게 될 거야. 진짜? 어떻게? 히읗히읗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비밀. 지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 박준혁과 낯선 여자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환하게 웃는 얼굴. 그녀의 목에는 지아가 작년 결혼기념일에 받았던 바로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말했었죠. 여보, 미안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목걸이 좀 팔아도 될까?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지아는 선뜻 동의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그 목걸이는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목에 걸리기 위해 사라진 거였죠. 하린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했어. 자기 덕분에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었어. 고마워, 내 사랑. 남편의 메시지를 본 순간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야망만은 가득했던 청년 박준혁. 지아야, 나 꼭 성공할 거야. 그때 너를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 순수했던 그 눈빛을 지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영문학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었죠. 대신 남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비서,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거래처를 뛰어다녔고 아이를 업고 공장 야간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당신만 믿어, 준혁 씨. 나도야, 지아. 우리 함께 이뤄가자. 그때는 정말 우리였습니다. 힘들어도 함께였고 가난해도 행복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생기고 남편의 명함에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나와 당신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했죠.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올라가다가 3개월 전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진짜 괜찮을까? 그 아줌마가 25년이나 함께한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어. 어떻게? 히읗히읗 위장 파산이야. 회사가 망했다고 하면서 그 여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속일 거야. 헐. 그게 먹히겠어? 당연하지. 지아는 25년간 나만 믿고 살았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바보처럼. 키읔키읔키읔 우리 자기 진짜 천재다.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 사는 거지? 당연하지. 해운대 최고층 펜트하우스 이미 찍어놨어. 전망 진짜 죽여줘. 지아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위장 파산, 재산 이전,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한 달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아줌마가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 알아? 응? 어디? 기장 쪽에 있는 요양원. 희망의 집인가? 거기서 봉사활동 한대. 키읔키읔 착한 척은. 그래서? 거기 원장한테 돈 좀 쥐어줬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비장의 카드지 아마 그 여자 어머니 건강 문제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우리 자기 사랑이야 완벽해. 지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당연하지. 지아는 25년간 나만 믿고 살았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바보처럼. 키읔키읔키읔 우리 자기 진짜 천재다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 사는 거지? 당연하지. 해운대 최고층 펜트하우스 이미 찍어놨어. 전망 진짜 죽여줘. 지아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위장 파산, 재산 이전,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한 달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아줌마가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 알아? 응? 어디? 기장 쪽에 있는 요양원. 희망의 집인가? 거기서 봉사활동 한대. 키읔키읔 착한 척은. 그래서? 거기 원장한테 돈 좀 쥐어줬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비장의 카드지 아마 그 여자 어머니 건강 문제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우리 자기 사랑이야 완벽해. 지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건가요? 이 사람이. 대체. 그녀가 알던 박준혁은 없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가면을 쓴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하면서 서서히 괴물이 되어간 걸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녀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아가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죠. 붉게 충혈된 눈, 핏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나야? 45년을 살았지만 지난 25년은 오직 남편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없었습니다. 한지아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박 부회장 부인이라는 그림자만 남아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돼. 지아는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신도 준비해야 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비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 모든 사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 지아는 평소처럼 희망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지아 씨,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이순자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러시구나.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원장의 친절한 미소. 하지만 지아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에게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심해야 해. 지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요양원 뒤뜰 정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순을 따고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죠. 저기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 수수하지만 예쁜 인상이었죠. 네? 저. 오늘 처음 봉사 나온 이하린이라고 해요. 선배님이 지아 씨시죠? 원장님이 선배님께 배우라고 하셔서요. 순간 지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린. 남편의 비밀 휴대폰에 저장된 바로 그 이름. 내 사랑 하린이.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입 봉사자처럼. 아, 네. 반가워요, 하린 씨. 지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죠.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이하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서 익숙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지아의 것이었던 바로 그 목걸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그래. 게임을 시작하자는 거지? 좋아.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두 여자는 나란히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약탈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지켜내려는 주인. 표면적으로는 선배와 후배.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이 토마토 정말 탐스럽네요. 그렇죠?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어요. 대단하세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 천천히 배우면 돼요. 겉으로는 다정한 대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이하린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이하린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미소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찍어온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하린의 모습, 그녀가 하고 있던 목걸이, 그리고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다 모였어. 지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왔어. 박준혁의 목소리. 평소처럼 무심한 목소리였죠. 지아는 재빨리 모든 자료를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남편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당신 스스로 빠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카드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아내. 그리고 그 남편의 새 여자와 마주친 순간.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자는 12년 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다는 것을요. 두 개의 가면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아내. 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는 내연녀.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준혁과 이하린이 준비한 최후의 함정. 그것은 한지아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하린과 마주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웃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체크했죠. 새로운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아줌마 봤어. 완전 바보 같더라. 키읔키읔. 뭐래? 아무것도 몰라. 나 보고 좋은 후배 만났다고 좋아하던데. 키읔키읔키읔. 역시 연기파 우리 할인이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조금만 더 친해져. 알았어. 근데 자기야, 언제쯤 실행하는 거야? 기다리기 힘들어요. 곧이야. 다음 주쯤이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 식사 금방 차릴게요. 아니, 됐어. 배불러. 박준혁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웠죠. 그는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후.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네? 나.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하고 있었죠. 지아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네. 박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내가 잘못 판단했어. 동남아 투자건에서 사기를 당했어.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우리 회사도 연쇄 부도 위기야. 그게 무슨.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 통보가 왔어. 당장 다음 주까지 50억을 갚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해. 지아는 남편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목소리까지 갈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비밀 휴대폰에서 본 대로네. 위장 파산.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박준혁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대학생 딸 민서와 직장인 아들 준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준호야? 왜 갑자기? 아빠 정말이에요? 회사가 위험하다는 게?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민서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도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죠. 그럼 우리 집도? 이 집도? 최악의 경우에는 다 잃을 수도 있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지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준혁도 한숨만 내쉬며 뒤척였죠. 여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준혁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남편의 체온.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 없어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고마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지아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바보라는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아의 휴대폰이었죠. 누구지 이 시간에? 지아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지금요? 무슨 일이야?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뭐? 30분 후 박준혁의 차는 폭우를 뚫고 대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죠. 조수석의 지아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을 거야, 여보. 장모님은 강하신 분이시잖아. 박준혁이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그는 백미러 너머로 아내의 절망적인 표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이 시간에 주행 끝에 차는 동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부회장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장민수 박준혁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장 변호사? 왜 여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장민수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보증금 1억을 당장 내지 않으면 수술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억? 그 정도야 당연히. 지아가 말하려는 순간 장 변호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부회장님의 모든 계좌가 오늘 오후로 가압류됐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회사 부도 위험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부회장님께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개인 재산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박준혁이 벽에 주먹을 쾅 내리쳤습니다. 젠장. 하필 이 타이밍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사모님 명의 계좌뿐입니다. 내 계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명의로 된 예금이 약 15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채권단이 사모님 계좌도 가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아침 늦어도 모레면 사모님 계좌도 동결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시면 긴급하게 계좌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술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죠?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신탁 계약서입니다. 사모님의 재산을 임시로 제3자 명의로 이전해서 가압류를 피하는 겁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사모님 계좌도 묶이고 장모님 수술도 못합니다. 여보. 박준혁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지경을 만들었어. 하지만 장모님을 살려야 해. 제발.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인지. 재산 보호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준혁에게 넘기는 계약서였죠. 비밀 휴대폰에서 본 대로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발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는 진짜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거짓이 아니었죠. 타이밍이 완벽해.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박준혁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의지 원장을 매수해서 어머니의 주치의 정보를 빼냈고 어머니가 쓰러질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맞춰 계좌 가압류를 진행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였습니다. 지금 수술받지 못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었죠. 사모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십니다. 수술 결정 빨리 내려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준혁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눈 너머로 장 변호사와 박준혁이 짧게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승리의 미소. 조금만 참아. 지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각사각. 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2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죠. 모든 서명을 마치자 장 변호사가 재빨리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잠시 후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에 들어간 것이었죠. 후. 지아는 차가운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지아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저 끝에서 창문 너머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 이하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죠.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지아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얼어붙은 눈으로 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새벽 4시.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지아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서류. 그것은 단순한 재산 보호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박준혁에게 넘기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하며 심지어 자녀 양육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독약이었죠. 그리고 박준혁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병실 박복도에서 박준혁이 지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사랑이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속삭이며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미끼로, 사랑을 무기로, 법을 도구로. 박준혁은 25년간 함께한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더 큰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은 12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5년의 헌신, 15억의 재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한지아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원룸과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 끝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기장군 외곽의 낡은 원룸. 해운대 펜트하우스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아는 창문 없는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낡은 싱크대와 녹슨 수도꼭지. 이게 내 집이구나. 지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죠. 생활비야.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아는 그것조차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는 아직도 바보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헛된 믿음을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찾아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박준혁의 마지막 말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습관처럼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커피포트로 커피를 내렸죠. 여보, 커피 여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텅 빈 방.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간 해온 루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그 쓴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입안에서는 쓰디쓴 맛만 남았죠. 아빠, 엄마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전 딸 민서에게 전화했을 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아빠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 재산도 다 포기하고. 뭐? 엄마도 이해해.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시는데. 민서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바빠. 끊을게. 또.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박준혁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뻔했죠. 엄마가 이기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아빠의 어려운 시기에 등을 돌렸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보다 돈을 벌어온 아버지의 편을 들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희망의 집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죠. 지아야, 너 혹시 인스타 봤어? 인스타? 아니, 왜? 지금 당장 봐. 박준혁 검색해봐. 왜? 무슨 일인데? 빨리. 수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을 검색했죠.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화려한 사진들. 선진산업 박준혁 부회장 27세 연하 신부와 화려한 재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 신부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이하린 씨.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하린.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는 박준혁.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하객들의 축복 속에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 지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찾아올게.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사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죠. 집에 도착한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마치 자해하듯이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때 그녀는 희망의 집에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공허한 웃음이었죠. 그녀는 사진 속 이하린의 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을 것처럼. 지아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 거였는데. 그리고 이하린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그것도 내가 남편 생일 선물로 산 거였는데.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억까지 의미까지 모든 것이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방. 어머, 박준혁 재혼했네? 대박. 신부 완전 어리던데? 27살이래. 지아 언니 진짜 불쌍하다 유유. 근데 지아 언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설마. 지아 언니가 그럴 리 없지. 모르지.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 지아는 그 대화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문까지 조작했구나. 박준혁은 철저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회사 어려울 때 아내가 등을 돌렸다. 재산 포기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지아는 단체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퍽. 낡은 벽에 부딪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는 25년을 바쳤는데,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대가가 이것뿐인가요? 누구세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아 여사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지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50대 후반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 품격 있는 자세.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눈빛. 저는 고 정한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한울 회장님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한울 선진산업의 창업주 박준혁의 전임 회장.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바로 오늘 박준혁 씨가 재혼한 이 시점에 발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언이요? 김태영 변호사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요? 저는 그냥 직원의 아내일 뿐인데.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12년 동안 여사님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셨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요. 무슨 말씀을? 편지를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정한울 회장의 필체. 지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가장 큰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먼저 나의 무능함을 용서해다오. 나는 준혁이의 탐욕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고 너를 제때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지켜냈다. 너의 미래를 말이야. 나는 12년 전부터 희망의 집에서 늙은 정원사로 변장해 너를 지켜봤다. 매주 목요일 너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아왔지.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죽어가는 꽃을 살려내는 너를 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탐욕에 물든 준혁이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유언을 남겼다. 박준혁이 한지아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순간 선진산업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한지아에게 이전된다. 준혁이는 너를 버리고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믿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에게 넘어온다. 지아야. 넌 지난 25년간 그림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이었다. 이제 그만 아파하고 그만 슬퍼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내 자리를 되찾아라. 이 회사의 진짜 회장으로서 말이다. 편지를 다 읽은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동으로 모든 지분이 여사님께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여사님이 선진산업의 대주주이자 회장이십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박준혁과 이하린의 결혼식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지아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비하세요, 김 변호사님. 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화면 속 박준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김해공항 입국장 전광판에 제 얼굴과 함께 이렇게 띄워주세요. 무엇을 띄울까요? 선진산업 신임 회장 한지아 취임. 전임 박준혁 부회장 모든 직위 해임. 김태영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한지아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죠. 같은 시각,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 박준혁과 이하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 당연히 새집 구경이지. 해운대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다 끝났대. 완전 기대된다. 그 아줌마 표정 생각하면 진짜. 하하, 지금쯤 울고 있겠지. 바보처럼.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올라선 그 화려한 정상이 사실은 낭떠러지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자가 밧줄을 끊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운명의 편지를 받은 한지아. 25년간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가 드디어 빛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박준혁의 측근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이사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튿날 아침 9시. 선진산업본사 32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회장님은 신혼여행 중이신데 왜 갑자기 이사회를? 김태영 변호사가 소집했다던데. 무슨 권한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박준혁의 최측근인 최진수 전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이거 완전 월권 행위 아니야? 부회장님께 바로 보고 드려야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그리고 또각또각또각 검은색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아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맞춤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25년간 박준혁의 그림자로 살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사모님? 최진수 전무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이혼하신 분이 이제 외부인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경비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하지만 한지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맨 앞 회장석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박준혁이 앉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주저없이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한지아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외부인은 이제부터 당신들이 될 겁니다. 네? 바로 그때 김태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고 정한울 회장님의 최종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최종 유언? 그게 무슨? 정한울 회장님의 유산 집행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 아닙니까? 김 변호사는 조용히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한울 회장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이었죠. 회장님께서는 임종 직전 마지막 유언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한울은 본인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선진산업의 모든 지분 68%와 경영권 일체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준혁이 한지아와 이혼하고 타인과 재혼하는 그 순간부로 법적 상속인 한지아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이상입니다. 쿵. 최진수 전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분명 조작된 서류야. 최진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법원 인증을 거친 정식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부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인데. 평생을 바친 건 부회장이 아니라 한지아 회장님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작년 가을 영도구 공장 증축 현장에서 있었던 자재 빼돌리기 사건. 기억하시죠? 최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박준혁 전 부회장 지시로 조용히 덮으셨던 거 맞으시죠? 15억 규모의 횡령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증거 자료는 제 손에 다 있습니다. 지아는 다른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상무님. 40대 중반의 김영호 상무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제분 이름으로 유령회사 차려서 내부 정보로 주가 차익 거래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이죠. 저는. 그리고 박 이사님. 부산 신항 프로젝트 입찰 비리. 경쟁사의 내부 정보 넘기고 리베이트 받으신 것. 제가 정확한 날짜와 금액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쥐 죽은 듯이. 여러분.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진산업은 정한울 회장님께서 맨손으로 일으키신 회사입니다. 그분은 평생 정직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죠. 하지만 박준혁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후 이 회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비자금 조성 87억, 허위 계약서 작성 23건, 횡령 및 배임 총 124억.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공모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12년 동안 희망의집에서 봉사하며 정한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원사로 변장해 계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리더는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분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꽃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결심하셨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요. 지아는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표를 내고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럼 저는 여러분의 비리를 묻지 않겠습니다. 둘째,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협력하십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셋째, 끝까지 저항하십시오. 그럼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9, 8. 최진수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협력하겠습니다, 회장님. 7, 6, 5.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4, 3, 2. 저희도 회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이사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나. 지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준혁 전 부회장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저 한지아를 선진산업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다시 만장일치. 감사합니다.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 전문가가 아닙니다. 25년간 가정주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아는 김태영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강직한 인상의 남자.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생산본부장 출신 강민재 이사입니다. 강민재?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재는 정한울 회장 시절부터 실력 하나로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에게 밉보여 2년 전 한직으로 좌천당한 사람이었죠. 강민재 이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실무 경영은 모두 강 사장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강민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방향을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은 그 길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박준혁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죠? 오늘 오후 3시 김해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공항 입국장 메인 전광판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지아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것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진산업 총수 교체. 한지아 신임 회장 취임. 박준혁 전 부회장 모든 권한 박탈. 그리고 제 사진도 크게 띄워주세요. 가장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선진산업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한울 회장님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기업.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회장님. 이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 박준혁과 이하린이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한국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해외에 빨리 새집 가보고 싶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웃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생각했죠. 지아는 지금쯤 어디서 울고 있을까? 바보 같은 여자. 바로 그 순간. 입국장 정면에 초대형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준혁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전광판 가득히 펼쳐진 얼굴. 한지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목. 선진산업 긴급 총수 교체. 한지아 신임 회장 취임. 정한울 회장 유언 따라. 박준혁 전 부회장 정격 해임. 자기야. 저게 뭐야? 이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명품 캐리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박준혁 아니야? 맞네. 방금 해임됐다는 그 사람. 완전 망신이네. 박준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최진수 전무였습니다. 아니, 박 전 부회장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한지아 여사님, 아니 회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정한울 회장님의 유언으로 모든 지분이 넘어갔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전광판 속 한지아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게임 끝이야. 당신이 졌어. 바로 그 순간. 박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으아.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불러요. 사람 쓰러졌어요. 이하리는 그저 멍하니 쓰러진 박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화려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선진산업 회장실.
한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커피.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6장 역전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50대 초반 강직한 인상의 남자.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생산본부장 출신 강민재 이사입니다. 강민재?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재는 정한울 회장 시절부터 실력 하나로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에게 밉보여 2년 전 한직으로 좌천당한 사람이었죠. 강민재 이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실무 경영은 모두 강 사장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강민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방향을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은 그 길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박준혁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죠? 오늘 오후 3시 김해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공항 입국장 메인 전광판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지아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것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진산업 총수 교체. 한지아 신임 회장 취임. 박준혁 전 부회장 모든 권한 박탈. 그리고 제 사진도 크게 띄워주세요. 가장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선진산업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한울 회장님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기업.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회장님. 이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 그렇군요.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죠.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죠.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쌍하죠. 지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 그럼요. 정한울 회장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아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망의집 증축 및 지원 확대 계획서예요. 이걸 먼저 실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 내부 정리가. 아니요.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춰서는 안 돼요. 김 변호사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정한울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선진산업 본사 1층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아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박준혁 전 부회장과의 갈등,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지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산업 대표이사 회장 한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한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25년간 가정주부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요.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경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MBA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2년간 희망의 집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돌보며 배웠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정한울 회장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맡기신 이유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선진산업의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아는 뒤에 있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업계 평균 대비 30% 인상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의 10%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넷째,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독립감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회사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지아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협력업체와의 신뢰가 쌓이면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대주주입니다.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주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기자들이 감탄하듯 수군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준혁 전 부회장의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이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배신한 복수는 제 몫이 아닙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법이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와 치유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기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아는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생산라인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지아는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힘드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 회장님이 직접.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공들이잖아요. 한 나이든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니 당연한 일입니다. 지아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공장 곳곳에서 감동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박. 진짜 다른 분이시네. 박준혁 그 인간은 한 번도 공장에 안 왔는데. 우리 회장님 진짜 멋지시다. 일과를 마친 지아는 희망의 집을 찾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여전히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지아씨. 아니 회장님. 이순자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원장님, 여기서는 그냥 지아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의 집을 잊지 않고 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아요. 지아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뒤뜰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딸. 아니, 우리 회장님이 오셨네. 여기선 그냥 딸이에요, 할머니. 그래. 우리 딸.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회장도 대주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해가 지는 무렵 지아는 뒤뜰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여기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진정한 주인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가 잠들다. 정한울. 지아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와 만나는 곳.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박준혁 씨가 깨어났습니다. 네? 지금 막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신마비 상태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지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회를 가시겠습니까? 지아는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사세요. 그게 당신의 벌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최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빛이 되기까지의 시간. 배신과 절망 끝에서 찾은 진짜 행복.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1장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장 빛이 된 그림자를 시작합니다. 선진산업본사 로비.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한지아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화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장님도요. 1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준혁의 독재 아래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들었어? 우리 회사 이번 분기 실적 업계 1위래. 당연하지. 회장님 오신 후로 매출이 40% 올랐다던데? 그것보다 일하는 맛이 나서 좋아. 야근도 확 줄었고. 나 작년에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 전환돼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아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강민재 사장님 3분기 실적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강민재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3분기 매출 3,200억, 영업이익 450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입니다. 와! 이사들이 감탄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직원 만족도입니다. 강 사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취임 후 직원 이직률이 8%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35% 상승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니 사람이 회사에 보답한 거네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한울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사람이 곧 회사다라고요. 모든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지아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희망의집 2호점 건립 계획입니다. 대구에 새로운 호스피스 병동을 짓고자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50억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찬성합니다. 최진수 전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년 전 그를 괴롭혔던 그였지만 지금은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아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아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임원 식당은 따로. 아니에요. 전 여기서 먹을래요. 그녀는 일반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아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처에 앉아 있던 젊은 직원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전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네, 회장님.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지아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야근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6시 정시 퇴근이잖아요. 저 어제 1년 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행복한 직원이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요. 회장님. 한 여직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만드신 의료비 지원 제도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당 곳곳에서 감동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 지아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따님 민서 씨와 아드님 준호 씨입니다.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두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죠. 앉아요. 지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말만 듣고 엄마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자식들이죠.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아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그 아이들.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뿐이었죠. 민서야, 준호야.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엄마. 너희는 아빠를 믿은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지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음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 그게 공정한 거야. 엄마. 민서가 지아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아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들의 온기.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과를 마친 지아는 희망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목요일 저녁. 그녀의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아 씨. 이순자 원장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원장님, 2호점 건립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네. 대구에 더 크고 좋은 시설로 지를 거예요.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지아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딸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럼 미역국 끓여 드릴게요. 지아는 작은 주방에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회장도 대주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한 사람이었죠. 해가 지는 무렵 지아는 뒤뜰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한울 회장의 비석 앞. 그녀는 오늘도 꽃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러요. 지아는 비석에 꽃을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한때는 속았잖아요. 25년 동안이나요. 그러니 아이들을 이해해야죠. 그녀는 잔디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끝났어요. 아니, 복수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살 거예요. 지아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경영인상은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선진산업 한지아 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선진산업의 모든 직원들, 협력업체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1년 반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재산,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저는 진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행복을,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선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직원들도 행복해했고 사회도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아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다시 희망의 집 정원. 봄이 왔습니다. 지아는 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물 가져왔어요. 민서가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딸.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준호도 삽을 들고 왔죠. 세 모녀가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고마워. 저 멀리서 김태영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스케줄 확인차 왔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아는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참, 박준혁 씨 근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하린 씨는요? 형기 10년 중 3년째 복역 중입니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계속 지원해 주세요. 네, 회장님. 복수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뿐이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아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직원 교육원으로 기부했죠. 후,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장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그녀는 혼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커피. 첫 모금을 마시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커피네. 25년간 남편을 위해 내렸던 커피. 1년간 복수를 위해 참았던 시간.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서. 내일 같이 영화 볼래요? 좋지. 준호도 불러. 이미 불렀어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지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3년 후. 선진산업은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희망의 집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지아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이면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자신만을 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준혁은 요양병원에서 의식만 있는 채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후회가 가득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하리는 출소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한지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망의 집 정원에서 지아는 정한울 회장의 비석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냈어요. 제 방식대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아야. 넌 진짜 회장이야. 지아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빛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여기까지입니다. 25년의 그림자가 빛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배신과 절망 그리고 복수와 용서. 마지막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지아처럼 당당하게, 한지아처럼 따뜻하게 여러분만의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